자요. 산술 연산자 다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리벤 모듈러 연산자 1증가 연산자 1감소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거라고 했고요. 주의사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기호가 연산자 기호라고 말씀드렸고 연산자 기호만 조금 생소한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곱셈, 나눗셈, 요거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나눗셈부터 조금 주의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수 나누기 정수 왼쪽과 이항 연산자인데 왼쪽 오른쪽 이항이 모두 정수로 연산이 이루어질 때는 그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은 정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나눗셈의 결과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소수점의 결과를 담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수형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에는 정수형 나누기 정수는 나눗셈에서 목만 나온다. 목과 나머지라고 한다면 목만 제공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많이 사용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실수형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실수형의 결과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실수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넘원에 대해서 캐스팅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결과값을 실수형으로 바꾼다면 실수형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형 나누기 정수형 이렇게 되면 연산 단위가 안 맞아서 연산 장치에서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실수형으로 1차적으로 프로그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게 정상적으로 뭐가 나와요? 네, 실수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실수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렇다고요. 정수형 두 개를 던져주고서 결과로 나눗셈의 결과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뭐 해버려요? 나눗셈 그냥 딱 해서 결과를 나오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로 자주 틀리는 초보자가 자주 틀리는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Ctrl, 화살표 아래 하면 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동일한 방법이긴 한데 오른쪽 거를 뭐 하시면 돼요? 더블 캐스팅으로 해볼게. 실수형으로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산자가 요 놈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요건 이항 연산자만 이렇게 단항 연산자 캐스팅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넘2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캐스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산술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이 먼저 진행을 해서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결과값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0.5로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꾸 틀리는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예제가 있는데 같이 요것 좀 나눗셈만 좀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다뤄볼게요. 자, 연산자를 어떻게 써요? 둘 다 하지 않고 캐스팅을 진행하는 거니까 괄호를 쳐가지고 괄호가 최우선 연산자죠, 그죠? 최우선 연산자고 연산된 거를 갖다가 앞에다가 뭐예요? 실수로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컨대 자, 요거요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연산자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연산자가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요것도 하나의 캐스팅을 연산자로 치게서 요거 연산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가운데 안에 있는 것도 얘도 연산자죠, 그죠? 이항 연산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괄호도 연산자예요, 여러분들. 괄호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괄호가 여러분들 최우선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최우선 연산자 제일 우선한다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도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하잖아요, 그죠? 곱셈하고 덧셈인데 덧셈에 괄호가 붙어서 덧셈 먼저 하잖아요, 그죠? 뭐처럼. 누구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먼저 해요? 이렇게 연산하겠죠? 정수 나누기 정수가 먼저 실행을 하겠죠, 그죠? 결국은 요놈이 먼저 실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0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0을 캐스팅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요? 0.0. 예, 0.0이 맞아요. 그래서 0.0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항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눗셈 할 때. 그래서 나눗셈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편법으로 볼까요? 자, 또 다른 방법, 그러면 0.5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캐스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캐스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다 뭐 붙여놨어요? 자, 이거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상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연산자가 2개 나왔어요, 지금요. 뭐하고 뭐? 나눗셈하고 뭐예요? 곱셈 연산자 2개 나왔죠? 우선순위 누가 높아요? 왜요? 앞에 있어. 네, 동일합니다. 우선순위가 일단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누가 높아요? 왼쪽 게 높아요. 왼쪽 게 높기 때문에 얘는 누가 먼저 진행돼요? 나눗셈이 먼저 진행되죠? 나눗셈이 진행됐으면 얘는 뭐예요? 결과는 0. 그 다음에 0 곱하기 1.0 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0.0이 나오겠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0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결과는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요거 이해되시죠?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천천히 생각을 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이렇게 하면요. 우선순위는 곱셈과 나눗셈이 동일합니다. 산술 연산 더하기 뺄셈보다는 우선하지만 얘네 둘은 동일한 레벨이에요. 동일하면 누가 먼저 한다고요? 왼쪽 게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거 순서대로 해요. 무조건 왼쪽 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게 우선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산술 연산에서는 왼쪽 게 우선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물론 그러니까 튜토리얼즈에서 보시면은 야, 광고야. 또 애드블록 넣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충 안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말고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쭉 돼 있거든요. 보면은 산술 연산자 단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퍼센트 연산자는 동일한 레벨이에요. 근데 누가 더 빠르다고요? 만약에 동일한 게 2개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 거 먼저 하세요. 왼쪽 거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오른쪽 게도 우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얘는 왼쪽 거 먼저 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가 정수형, 얘는 제가 점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더블형이잖아요, 그죠? 더블형, 정수형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10이 뭘로 바뀌고요? 10.0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이 일어나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0.5. 정상적인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나눗셈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요? 정수. 이게 주요 특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원한다고 하면 정수, 인자 들어가는 인수가 2가지가 모두 다 정수인 경우에 하나를 캐스팅하거나 뭐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수점을 얻어와야 한다라면은 로직에서 변화를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눗셈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틀리는 거 나눗셈입니다. 자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죠? 퍼센트 연산자 볼게요. 퍼센트 연산자 뭐라 그랬죠? 나머지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맨더, 나머지 리맨더요, 그죠? 리맨더를 결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요거 2개 퍼센트, 나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퍼센트 하면 결과는 뭐예요?
지금 현재 10% 20이에요. 그죠? 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겠다, 이거. 그죠? 알겠지만, 여러분들, 20, 나눗셈, 알죠? 나눗수 2 없잖아요, 그죠? 0은 0.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뭐야? 10. 자, 참고로요, 나머지 퍼센트 연산자 있잖아요, 그죠? 얘요, 리메인더 연산자, 모듈러스 연산자, 뭐, 용어가 저는 나머지가 나오니까 리메인더 연산자로 했는데, 모듈러스 연산자라고 표기하고 있고, 나머지를 제공한다고요, 그죠? 결과로 제공해준다고요, 그죠? 결과로 제공해줍니다. 나머지 연산자가 엄청 코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쓸 일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로직에서 나머지 연산자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한다고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평소에는 우리가 나머지라는 연산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지만 나머지 연산자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쪼개가지고 시, 분, 초 이렇게 쪼개거나 숫자를 쪼개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나머지 연산자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에서 많이 써요. 여러 가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로직에서 나머지 연산자가 사용이 됩니다. 10은 딴 걸로 써볼까요? 그냥 상수로 한번 써볼까요? 숫자로? 리터널로? 자, 1 나머지 뭐야? 3 결과 뭐예요? 쉬운 거예요? 2로 1 나누면 결과 뭐예요? 1. 그러면 2는요? 결과 뭐예요? 숫자 엄청 크네요. 결과 뭐예요? 결과 뭐예요? 아씨, 인투범이 넘어갔어. 그래서 네, 뭐예요?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홀짝을 구분할 수 있겠다, 그죠? 홀수, 짝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죠? 게임할 때도 많이 나와요. 가위바위보를 0, 1, 2로 구분해가지고 또 로직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가지 뭐 시간, 날짜 이런 것들도 구분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거스름돈 계산하는 것들도 계산할 때도 나머지 연산자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본 거고요. 뭐 결과는 제가 굳이 찍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나중에 뭐 로또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 때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머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당연히 예상해 봐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더 다뤄보면, 실제 예제를 다뤄보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 주의사항들 아까 나눗셈 얘기했는데 퍼센트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나누어서 나머지의 결과를 제공해 준다. 알겠죠? 여기다 나머지라고 썼는데 나누고 난 후에 결과에서 나머지를 제공한다. 알겠죠?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끝.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죠? 뿔뿔. 이거는 다당 연산자예요, 여러분. 앞에는 여기 5가지는 이항 연산자잖아요. 항이 2개 있어야 되지만 오른쪽에는 증가 연산자하고 누구예요? 감소 연산자. 이 2개들은 뭐라고요? 네, 단항 연산자입니다. 단항이라는 항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기 위에 있는 넘1, 넘2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만 이용해서 사용한다. 자, 제가 넘1의 값이 아까 10이었나요? 그죠? 10을 뭐 한다고요? 앞에다가 제가 뿔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1 증가 연산자.
1 증가해주는 연산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붙여놨으니까 이 변수를 변화시켜주겠죠? 당연히 숫자에다가 붙이면 돼야 한대요? 변수니까 가능한데, 리터널에다가 붙이면 돼야 한대요? 10을 11로 바꿔줘 라고 하는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10이라고 그대 모양은 10인데 10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에만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상수에다가 붙이면 안 돼요. 상수나 이런 데다가 붙이지 못하겠죠. 그죠? 어쨌든 자요, 리터널에다 붙이지 마시란 얘기야. 그죠? 자,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10이었었으니까 11이야. 10이었었는데 11로 바꿔준다고요. 1 증가해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표기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항 앞에다 붙였죠. 전이. 뭐 이런 표현 제가 그랬잖아요. 굳이 뭐 한문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연산자, 전이 연산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냅둘게요. 앞에 붙었으니까. 후이 연산자도 있습니다. 단항 연산자 여기 뿔뿔 1 증가 연산자는 후 뒤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얘는 후이 연산자. 결과가 뭐 나올까요? 여기는 결과가 출력했더니 출력의 결과가 11이 나왔습니다. 11로 바뀌었죠. 얘도 증가연산자는 동일하다고요. 얘 결과 뭐가 나올까요? 예상컨대 12가 나올까요? 11이요? 왜요? 증가연산자잖아요. 그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11이요. 왜요? 결과가 11이 나왔는데 그럼 왜 11이 나왔을까요? 얘는 증가시켜주는 연산자거든요. 이미 11로 앞에서 증가가 됐어요. 11을, 이 얘기는 10을 11로 증가해주세요. 1 증가해주세요. 그러니까 11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11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11을 12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의 의미는 맞아요. 근데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시점이요. 그러니까 다른 연산자랄지 다른 연산자라거나 또는 다른 문장하고 결합했을 때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후이 연산자는. 얘는요, 다른 거를 실행할 때 출력하기 전에 먼저 변화를 해주시는, 이거는 출력 문장이잖아요. 그죠? 출력 문장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출력 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증가. 변화라는 거는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요, 변화 시점이 어디라고요? 출력 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정말 출력 후에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뭐 한번 하면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다. 그죠? 아무것도 연산자 없이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넘어의 값이 12로 바뀌었을 것 같다. 그죠?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12로 결과는 바뀌었죠. 그죠? 결과는 바뀌었는데 현재 있는 증가 연산자가 앞에 붙어있냐 뒤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먼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후에 변화가 되든지 둘 중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지 연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전이 연산자를 쓰든 후이 연산자를 쓰든 상관이 없긴 한데 다른 명령하고 결합해서 쓰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얘를 독립으로 쓰면 똑같아요. 결과는. 나중에요. 여러분들 폼은 반복문 어제 돌려봤지만 반복문 돌려봤을 때 아마 바로 봤었던 거죠. 제일 마지막 구간에다가 뿔뿔 I 또는 I 뿔뿔 독립적으로 한 문장 안에 실행하는 문장 안에 걔만 독립적으로 쓰면 걔는 결국은 결과는 뭐라고요? 1 증가라는 결과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연산이 끝난 이후에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실행하는 중간에는 연산하는 그 과정 내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거랑 결합했을 때, 다른 연산자랑 결합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로 하나 더 해볼게요. 얘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동일한데요. 이렇게요. 10 더하기 뭐 했다고요? 제가 여기다 A라고 일부러 그냥 쓸게요. 조금 의미 있게 써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10이라고 써볼게요. 동일하게 10이다 그죠? A 이렇게 하면은 연산은 가능하죠.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앞에다가 뿔뿔을 붙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되시죠? 자,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긴 하겠는데 이렇게 붙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져요? 3개짜리 연산자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니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르게 할게요. A 뿔뿔 더하기 10 이렇게 주시면 조금 구분이 가능한가요? 뭐든지 어쨌든 동일하긴 하네. 자, 그 다음에요 다시요 A를 또 동일하게 A는 10이에요 넣어줄게요 그죠? 아까 너무로 해서도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A가 연산자가 여기 있고 연산자가 여기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3개를 붙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요거요. 첫 번째 결과는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결과는 더하기 연산자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한다고요? 누가 먼저 한다고요? 얘는 사실 또 다당 연산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진행을 한다고요. 더하기 연산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된다고요? A가 11로 바뀌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값은 그래서 몇이라고요? 21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죠? 결과는 21이야. 자요, 요 놈이요. 요 놈도 어떻게 나올까요? A를 다시 10으로 바꿨습니다. 10이죠? 10 더하기 어떻게 나온다고요? 10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는 어떻게 나와요? 그 이후에 바뀐다고요. 그죠? 이후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산자랑 결합해서 얘가 증가 연산자를 했는데 다른 연산자가 됐든 어떤 출력 문장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죠? A는 어쨌든 여기서도 A는 결과는 연산 이후에 A의 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A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A의 결과는 11로 바뀌었다고요. 여기도요. A는 안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11로 바뀌었겠죠. 그죠? 동일합니다. A 기준으로 봤을 땐 동일하지만 연산자가 다른 거랑 같이 결합이 돼서 사용했을 때는 그 연산의 결과값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1 증가가 된 거는 동일해요. 여기도 11 됐고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11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증가해준다는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데 얘 말고도 다른 연산자하고 결합이 되거나 다른 명령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그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후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 전이 연산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진행이 된다. 되겠죠? 주의사항이 조금 필요한 요소다. 그죠? 네. 마이너스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아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다. 그죠? 얘는 뭐라고요? 1 감소 연산자. 감소 연산자예요. 여러분들 자, 출력 문장 놓고 확인해 볼게요. 빠른가요? 못 따라치신 분? 이번엔 num2로 해볼게요. num2 2를 마이너스 할게요. 결과는요 이제 예측되죠? num2가 아까 20입니다. 여러분들 num2가 20인데요 결과는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붙었다 그죠?
이거는 출력하고 난 다음에 증가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죠? 현재 값을 출력한 다음에 1 증가해주세요. 결과는 여기서 찍어보면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num2를 확인해보시면 num2에 저장된 값은 21로 바뀌긴 해요. 그러나 연산자가 붙어있는 시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출력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출력 이후에 감소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감소하는데 제가 19로 바뀌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원본 그대 현재 값이 출력이 되고 그죠? 출력 이후에 감소 진행한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20 아래는요 19 20 아래는요 결과적으로는 19 맞죠? 자 여기서 다시 초기화할게요. num2를 동일하게 20으로 바꿔볼까요? 헷갈리게 그냥 놔둘까요? 건들지 않고. num2는 현재 몇이에요? 19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19를 또 감소시킬게요. 이번에는 뭘로 감소시켜요? 전이현선으로 감소시킵니다.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그죠? 그래서 몇이 나올까요? 18이 나와요. 그죠? 1 감소시키니까 18이 나오겠죠?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최종적으로 찍어도 뭐예요? 결과는 18이겠죠? 그죠? 그대로 이미 변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찍었을 때는 18입니다. 라고 해서 전이현상과 후이현상의 어떤 실행하는 시점, 이거는 이제 증가현상자, 감소현상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다른 연산자랑 결합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제 많이 나오냐면 그냥 뭐 평가하는 시험지, 여러분 정보처리 이런 것도 시험지 보면 가끔 같이 포함해서 나오긴 해요. 틀릴 수 있는,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나 일반 로직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왜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제가 쓰라갔어요. 다른 문장하고 결합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쓸 때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전이 연산을 쓰든 후이 연산을 쓰든 결과는 어쨌든 감소를 하거나 증가를 하니까. 예, 혼자 아까 독립적으로 쓰라고요. 이런 출력하는 문장이 아니고 뭐라고 써버려요?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거 마이너스 할 거예요. 후이 연산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근데 다른 문장을 통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죠? num이라는 게 없구나. num2요. 이렇게 마이너스요. 그럼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num2를 1 감소시켜라 라는 뜻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결과를 출력할게요. 이렇게 문장을 구분해서 놓으시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18이니까 17로 변화가 됐겠죠, 그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별도로 써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고, 컨트롤 G. 자, 그러면은 크게 예상컨대, 그죠? 18의 데이터가 여기서 감소시켰다, 그죠? 얘를 출력하거나 여기서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명령어만 실행합니다 라고 마이너스 감소시킬게요 라고, 그죠? 시점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전이현산은요, 전이현산을 진행한 두 개 동시에 쓰지는 못합니다. 전이현산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면 뭐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num2의 값을 1 감소시켜라. 지금 감소시켜라 라는 뜻이긴 알겠지만 출력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하면은 몇이 나와요? 그대로 감소가 진행됐기 때문에 16이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문장을 다른 거랑 결합하지 않으면은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문장, 연산자나 다른 문장하고 결합해서 썼을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명확하게 그때는 구분해서 쓰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로직에서 잘 사용하지, 독립적으로 쓰는 거, 백코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결합해서. 틀리게, 유도하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나 나오지. 끝이야. 산술 연산자 끝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거나. 근데 연습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뒤쪽에 보면 연산자를 여러 개 겹쳐놓고서 바로 없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프로그래머스 이런 문제에도 보면 그런 거 가끔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맞히기 되게 난해할 거예요. 왜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다 기억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누가 먼저 실행하고 하는 것들. 그죠? 자, 질문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했으니까 한 명이 네 했죠. 통과?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관계 연산자야. relation operator. 관계는 여러분들 알지만 어제 쉽게 얘기하면 비교 연산자.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true냐 false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단지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이론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기는 굳이 제가 패키지를 나눌 이유도 없었다, 그죠? 요거는 그냥 패키지명을 오퍼레이터, 아니, 그냥, 여기다 놓고 나중에 바꿀게요. 네, 클래스로 바로 바뀌고요. 그래서 relation test 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요. 네, 오퍼레이터즈라고 해서 패키지를 바꿔버릴게요. 패키지명 우클릭 리팩터 리네임 아스메틱이라고 했는데 그냥 패키지가 오퍼레이터라고 할게요. 소문자로 쓰는 게 패키지명은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죠? 바꿨다. 릴레이션 오퍼레이터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는 그냥 단축키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메인 하고선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습니다. 관계 연산자 라고 해석하죠. 릴레이션 오퍼레이터 관계 연산자. 둘의 관계는요, 이양 연산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는요, 이런 것들. 관계를 할 때는 사실 다른 얘기하면 비교 연산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비교로 하면은 나중에 비트 연산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얘보다요, 같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연산자가 근데 주의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상 산술에서 썼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수학에서 쓰는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물어볼 때 이거 뭐 쓴다고요? 어사이먼트 연산자였었는데 요거를 두 개를 갖다가 표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가 int num1과 10 num2 제가 줄여서 쓰려고 옆에다 컴마 연산자 써가지고 두 개 동시에 선항과 동시 초기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로직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나 이렇게 강의할 때나 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명시하는 게 따로따로 문장 단위로 이렇게 그냥 컴마 세미콜론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줄여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잘 이렇게 잘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연습할 때나 써보도록 하고요. 실제 적용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관계연산자 첫 번째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넘 1 하고 뭐요? 넘 2가 같니? 라고 물어본다고요. 결과는 그럼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라고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요 라고. 아니요는 여러분들 논리,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연산자의 결과로는 뭘 주냐면 결과로 논리 값을 제공한다고요. 논리 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했죠? 논리형 뭐 했었어요? 불린형이요, 그죠? 불린형 값을 제공한다고요. true냐 false로 제공한다고요. 논리 값 뭐예요? true 또는 뭐예요? false. 지금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니? 라고 물어본다고요? A와 앞에 있는 거랑 D랑 같니? 아는 거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시고. 저기, 걔 대답 안 해줘요? 안 켜놨어요? 음성? 걔라도 대답해주면 제가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좋긴 하던데. 네? 하고 해주시면. 어렵지 않죠? 대신에 주의사항 뭐라고요? 같냐라고 물어볼 때 일반적인 값을 비교하는 단위예요. 문자에서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단순 값을 비교하는 값입니다. 단순 수치. 그래서 산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연산 같냐라고 물어볼 때 넣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어제 다뤄본 것처럼 문자를 비교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어쩔 때는 같다고 나올 거고요. 어쩔 때는 다르다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경험 삼아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문자열. 자,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변수 뭐야? 문자열은 데이터 타입이 기본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쓴다 했었잖아요. 그죠? str1에다가 제가요 hello 그 다음에요 문자열 2에다가 hello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str1과 str2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면요 같아요? 달라요? 진짜요? 진짜요?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세요. 다르다고요? 확실해요? 왜 다를까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자열 할 때 보시면 되겠지만 얘는 뭐라고 나왔어요? 실행하고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이제 다르게 나왔지만 제가 문법을 다른 거 썼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문자열은 문자열의 특수성 때문에 자 이렇게 리터널을 만들면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동일한 문자열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얘는 상수풀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은 문자열이 똑같이 하나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만 해요? 이미 있네? 그럼 걔를 갖고 와서 그대로 써버려요. 여기 있는 거는 메모리 주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실은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주고 있어서 동일한 메모리 주소 값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개 다 똑같아요. 사실은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두 번째 헬로, 세 번째 헬로는 새로 안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리터널로 만들 때는 새로 안 만들어낸다요. 새로 만드는 방법이 그거예요. 어제 표기법 있었잖아요. 정상적으로 클래스 변수라고 제가 이건 불렀는데 S가 대문자였기 때문에 아직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키워드가 new잖아요. 그죠? 다르게 해석하면 이 문법은 아직 모르겠지만 new라고 보면요. 야 이거 새로 만들어봐 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새로 만들어내라. 메모리에다가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수풀에다가 만들어내는 애들이고요. 상수풀에서 존재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안 만들고 기존 거를 참조해서 그대로 갖다 주기 때문에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요거는요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메모리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힙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힙은 이제 엉덩이 힙 말고 HEAP 힙 덩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메모리 구조도 나중에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이퀄 연산자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퀄 연산자는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문자열 제외한
숫자잖아요. 숫자 비교할 때나 써주시지 문자로 비교하면 어쩔 때는 true가 나올 수 있고 어쩔 때는 false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얘 쓰면 안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문자는 그러면은 비교할 때 보통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다고요? 문자열 equals 비교할 때는 연산자가 별도로 equals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해 주시면 얘도 true 얘도 true인데 이게 실질적인 뭘 비교하는 거면 값을 비교하는 거야. 안에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 equal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요놈이 그래서 문자를 비교할 때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는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 다 같니까지 해서 비교해서 결과를 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런 스트링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클래스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서 옆에 클래스 타입 종류가 다른 게 있었잖아요. 클래스 타입이라고 또는 다른 말로 뭐냐면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는 실제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류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값이 어디 메모리에서 저장이 되는 그 주소 값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비교라고요. 알겠죠? 변수 안에 적용된 값만 비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메모리 주소가 같은 메모리 주소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를 할 때 별도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퀄 연산자는 두 개 쓰고 있고요. 이퀄 연산자 주의사항은 일단은 수치 단위로만 비교할 때만 씁니다. 문자열에 적용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길었죠? 그 다음에요. not equal이요. 뭐라고요? not equal. eq라고 단어 하나 쓸게요. not eq 연산자. 여러분들 같지 않다라고요? 같지 않다는 어떻게 보세요? 느낌표 등어요. not equal, eq. 보통 줄여서 eq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둘이 다르니? 라고 물어봅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학교하고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 가운데다가 이렇게 뭐 걸쳐서 크로스로 이렇게 슬롯이 꺼주는 연산자가 없어요. 지금이요. 그죠? not equal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낌표를 not으로 해석하시면 좋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 예외로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빼놓고 부정의 뜻이에요. 느낌표가 더 있는 거는. 자, 주의사항은 연산자가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기호가 두 개잖아요. 소고 순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같아요? 달라요? 안 돼요. 그죠? 문법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다고요? 넘은 넘투를 통해서 볼게요. 자, 앞에다가 not equal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르죠? 10, 20 서로 다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겠죠? 그죠?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명확하게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equal, not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문법은 없습니다. 라고요. 알겠죠? 요건 안 돼요. 이건 신텍스 에러입니다. 이런 연산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결과는요? true? 맞죠? 자, 요거 헷갈리니까 아래다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true 결과가 나왔고요. 요건 자체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요거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쓰시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문법 에러예요. 알겠죠? 일단 표기할게요. 알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not equal. 기억할 수 있겠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크냐 작냐, 대표적으로 크냐 작냐. 자, 크다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나요? greater than이라고 돼 있나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수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야? greater than으로 해석하십니다. 이거는 해석하면 뭐라고요? 명확하게 해석하면은요, 왼쪽 있잖아요. 레프트 레퍼런드라고 하고, 왼쪽 항에 있는 게 오른쪽 항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다고요. 설명은 아까 튜토리얼즈에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디스크립션에서 보시면은, 그죠? 레프트 오퍼랜드 이즈 밸류가 뭐야? 오른쪽 라이트 오퍼랜드 밸류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할까요? 크다, 작다라고 하면은 크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작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크다로 해석하시라고. 그냥 무조건 기준이 누구야? 크다. 왼쪽 게 오른쪽 것보다 크니? 라고 물어볼 거라고 하죠. 크다. greater than과 함께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로엔드도 같이 할 거잖아요. 프로엔드에서도 써요. 근데 크다 기호를 안 써요. 왜요? HTML 하시죠? HTML은 여러분들 HTML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HTML은 기본적으로 문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꺽쇠 괄호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내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표기가 가능한 문법이 있어요. 그러면 써놓으면 꺽쇠 괄호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크다, 작다의 기호로 인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티티 코드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엔티티 코드를 통해서 표기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요. 또 출력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브라우저 엔진 등이 있는데 타임림프 엔진 또는 뭐 여러가지 언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 DB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DB도 쿼리라고 하고 있는 게 물론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JP에서 사용하지 않겠지만 어떤 꺽쇠 나중에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XML이라고 하고 있는데 XML 문법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써놓으면 얘가 꺽쇠 가로인지 작다인지 크다인지 구분이 힘들겠죠, 그죠? 그럴 때 구분하는 게 뭐로 구분해요? 저기 아래에 있는 GT 줄여서 greater than이면 GT 이런 거, 또는 less than 뒤에 이제 작다가 있겠죠, 그죠? less than 이런 거 문자로 구분합니다. 그런 문자로 되어 있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런 걸로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GT 뭐요? greater than 크다. 왼쪽 게 오른쪽 것보다 크다. 그죠? A and 뭐 이렇게 써야겠죠? A 명확하게 쓰면은 A greater than B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벌써 끝났네요. 설명이 너무 길었죠, 그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